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마케팅실의 마케팅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21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서 마케팅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을 경제학부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체육학부랑은 좀 떨어진 전공이긴 하지만 경제학부를 전공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경제학부에서 배웠던 것들은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프레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학부 공부할 때 체육학과 수업을 많이 수강을 했었어요. 또 이제 체육학과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9포텐이라는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내 스포츠 이벤트도 개최해보고 또 교외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골프 대회 같은 것들도 개최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스폰서십 제안서도 만들어보고 제안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자원봉사를 육상 제 종목에서 하면서 국제대회 현장에서 어떻게 대회가 운영됐는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또 인천아시안게임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의 타임키퍼 후원사가 티쏘인데, 이제 티쏘에서 마케팅 서포터즈 같은 활동을 하면서 티쏘를 활용해서 이제 인천아시안게임을 알리는 활동들 좀 기획해보고 영상 촬영 같은 것들도 해보고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KBS 스포츠 뉴스랑 일반 뉴스팀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오디오맨으로 이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디오맨으로서 사회 일반적인 이슈들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해봤고, 3개월 동안의 스포츠 뉴스 팀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스포츠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미디어로서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선수들 인터뷰를 한다든지 경기장의 미디어 믹스존에 가서 같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학부 수업을 마무리 다 했고요. 한 2달 정도 코오롱에서 진행하는 제 58회 한국 오픈이라는 골프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대회를 운영하는 방법들이나, 예를 들어 가장 기초적인 대회 비품을 관리하는, 대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상품을 제공하고 인수인계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턴 근무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던 축구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영국으로 스포츠 마케팅 석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런던의 버백 칼리지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소속의 칼리지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앤 더 비즈니스 오브 풋볼이라는 석사 과정을 1년 동안 이수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영어 논문 쓰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귀국을 했었던 이유는 평창올림픽이 이제 한 달 뒤에 개막 됐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평창올림픽에서의 어떤 근무를 꼭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조직이 근무는 이미 거의 다 끝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빨리 알아봤던 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스포츠 어페럴 후원사였던 노스페이스 홍보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노스페이스 의류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기사가 몇 개가 나고 있는지, 또 우리 팀코리아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노스페이스 옷들을 잘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업무를 주로 진행했었고요. 또 평창올림픽 당시에서는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노스페이스가 이제 홍보관을 운영했었는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오셨으니까 이제 미디어 분들을 좀 응대하고 노스페이스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제가 꿈꿔왔었던 게, 김연아 선수가 제가 이 업을 할 수 있게 인스파이어 해줬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가 소속된 회사에 정말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8년 4월에 올드스케이트 2018 인턴이라는 한 달짜리 계약직을 처음 뽑았었는데, 노스페이스에서의 근무도 너무 감사했지만 꼭 이제 가보고 싶었던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걸고 거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걸고서 열심히 행사 준비를 했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 달 뒤 끝나고 나서는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올드스포츠에서 3년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면서 피겨스케이팅의 최다빈 선수, 이문수 선수, 유영 선수, 김예림 선수, 이런 선수들 담당하면서 스폰서십 제안서 만들고 제안하고, 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올드스케이트 2019에서도 출연하고 이런 걸 기획하고 하는 업무들을 했었고요. 또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
선수들 윤성빈 선수나 원윤종, 서영호 선수들, 그리고 수영의 황선우 선수, 김서영 선수, 육상의 김구경 선수, 이런 선수들 매니지먼트 하면서 동계올림픽 중심이었던 올드스포츠에서 조금 하계 올림픽까지 펼쳐나가는 그런 선수들을 스폰서십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했었고요. 최근에는 e스포츠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샌드박스 게이밍 팀이었었어요. 샌드박스 팀을 스폰서십을 KB금융그룹에 이제 제안해서 리브 샌드박스로 하는 네이밍 스폰서십도 해보는 그런 역할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1년도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진행됐었고요. 그것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체육회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체육회로 이직해서 지금은 올림픽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 마케팅실은요,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 입사했었던 21년도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럴 때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사업단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예산부 소속으로 마케팅 팀으로서 이제 활약을 했다면 지금은 보다 스포츠 산업을 좀 확장시키고 대한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자체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다양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적에서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이 생겼고 25년부터는 저희 대한체육 회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회장님 직속으로 이제 마케팅실이 개편이 됐어요. 그만큼 체육회 회장님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체육회 마케팅실은 저희 마케팅실의 실장님, 그리고 저와 같은 마케팅 담당관 2명, 그리고 마케팅 주무 담당하는 분 한 분 해서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 회관에 이제 신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 7월에 도쿄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올드스포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마다 조금 느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와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이런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걸로 역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대한체육회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이제 파견하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파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저희는 파견하는 선수들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수 매니지먼트로서 이제 선수와 굉장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을 담당하고 선수들의 개인적인 스폰서십을 제안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무대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으로 올림픽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대한체육회에서 마케팅 담당관이라는 결정직을 뽑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고요. 고민 없이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서는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체육회 후원사를 이제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체육회가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많이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 자체 예산을 많이 높이고자라고 한다면 대한체육회 후원사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 후원사를 모집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대한체육회는 후원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고 해서 국가올림픽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가올림픽위원회 이제 상위 단계로는 IOC가 있기 때문에 IOC에서 운영하는 TOP라는 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OP의 후원사는 뭐 삼성이나 오메가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신데, IOC의 TOP가 된다는 의미는 전 세계의 올림픽 관련된 후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제 권리를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런 IOC TOP의 후원금을 받고 IOC와 같이 후원사와 같이 마케팅 협업을 하는 것도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저희가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이제 로컬 후원사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컬 후원사의 후원을 제안하고 또 후원금을 뭐 수령하고, 또 대신 반대급부로 저희가 후원 마케팅 협업 권리를 내어드린다든지 새로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 같은 거를 제안해 드린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국체육대회가 조금 오래된 대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이 대략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선수들을 통해서 또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또 가지고 있고, 모든 스포츠를 국민에게 보급한다라는 대한체육회 전국
전국체육대회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역할에서도 이런 재밌는 스포츠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또 멋있고 재밌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후원사분들과 협업해서 재밌는 뭐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예를 들어 뭐 네이버와 전국체육대회 직관 챌린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또 방송사와 협업해서 전국체육대회 방송 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에서 후원사와 이제 후원 협업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후원 제안을 할 때 뭐 단순히 뭐 브랜드 노출이 많이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이벤트를 같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작년에 진행했던 2024 파리올림픽의 코리아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주로 국제 스포츠 교류와 팀코리아 선수단을 안내하는, 팀코리아 선수단의 휴식처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담당을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K 콘텐츠가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다행히 저희 후원사였던 CJ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CJ에서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비비고라는 음식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K-팝이라는 콘텐츠, 또 K-뷰티라는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와 굉장히 그런 목적이 잘 맞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맡게 되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중간에서 조율하고 코리아하우스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기획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코리아하우스 부지 선정부터 목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후원사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원사와 공공기관 총 15개 기관을 이제 유치를 성공을 했어요. CJ는 타이틀 스폰서십을 해주시고, 비비고 음식 판매하는 공간,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뭐 K-팝, 엠넷,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런 거를 홍보하는 공간까지 해서 홍보 활동을 지금까지 진행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맥주인 카스가 이제 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맥주 부스 하셨고, 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포토이즘이라는 인생 네컷 브랜드를 후원 모집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응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약속을 끝나면 항상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 팀콜의 선수들이 박혀 있는 인생 네컷을 전국에 출시해서 전 국민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토이즘에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되게 재밌는 제안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후원사로 들어오시게 됐고요. 파리 올림픽 현지 코리아하우스 내에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프레임까지도 같이 진행하시게 됐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협업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하이브도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공연에 가면 항상 이제 응원봉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이 목적이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이브에서는 응원봉을 성화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이거를 파리 현지로까지 가지고 가서 선수들 이제 응원할 수 있게 현지 코리아하우스에 계시는 분들께 판매도 하고 이벤트로 나눠도 드리면서 응원봉의 문화를 같이 알리면서 우리 팀코리아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6.4만 명이 방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루에 4천 명이 조금 더 넘게 와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찾아주셨고, 외국인 분들이 거의 80%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처음으로 메달 세레머니라고 해서 메달을 파리에서 땄던 선수들이 코리아하우스에 와가지고 현지에서 축하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마련해줬었거든요. 선수들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종합적인 공간이었던 코리아하우스였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사로는 항상 800개 이상의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 또 틱톡에서 170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후원사분들도 이제 호평을 해주셨고, 다른 나라 NOC에서도 좋은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코리아하우스 마케팅 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수한테 어떻게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됐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단순히 후원사를 모집하는 게 뭐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후원사와 협업을 했을 때 선수들에게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경기력적으로는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또 뭐 경기력에 상관없는 후원사라고 했을 때 후원사와 협업함을
팀으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후원사들과의 협업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저변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살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사가 마케팅 캠페인을 벌일 때 우리 팀콜의 선수들을 뭐 출연하거나 모델 계약을 맺거나 해서 우리 선수들이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협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아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후원사 중에 네이버가 있거든요. 네이버는 이제 올림픽 때마다 팀코리아 올림픽 특별 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하세요. 결국에는 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통해서 선수가 메달권이냐 메달권이 아니냐 이런 거에 따짐없이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느냐 안 만들어 주시느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와의 후원 협업이 생각이 또 나는데, 저희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무신사 스탠다드와 후원 협업을 했었거든요. 후원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의도했던 기획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정도가 선수들의 연령대에 있는데, 이 선수들은 다 이제 MZ 선수들인데 우리가 조금 그동안은 너무 딱딱한 단복을 개폐식 때 입고 갔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우리 선수들이 좀 힙한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신사 스탠다드랑 처음으로 후원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그동안은 아마 보시지 못했던 좀 트럭컷 자켓을 활용한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좀 힙하게 보일 수 있는,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체를 협업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초상권을 제공해 드리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집합적 초상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집합적 초상권으로서는 어떤 화보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는 좀 더 멋있는 화보를 촬영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려서 개인 모델로도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화보 촬영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선수들도 연계를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부가적인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선수들에게 정말 저희가 후원사와의 협업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의 가치적으로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 마케팅실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불안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때랑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때랑 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가 당연히 메달을 따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대회를 지켜보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삐끗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선수를 어떻게 잘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지,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도자료도 나가고 마케팅 카드 뉴스나 이런 것도 다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될까. 단순히 실패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못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즐거움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파리올림픽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역대 최소의 선수단으로 나가서 역대 최악의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다들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했을 때를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리아우스에서는 그런 거를 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보자. 선수들한테 그런 걸 해줬을 때 선수들이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라고 하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오면 굉장히 큰 보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좋아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시는 관람객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셔가지고 대한체육회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 너무 잘한다 라는 피드백이 왔을 때, 반대로는 언론사나 혹은 후원사에서 대한체육회 마케팅 진짜 멋있다, 그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찬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코리아우스를 하면서 K스포츠와 K 컨텐츠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거를 내가 기획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근무 형태는 저희 체육회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주말에 경기를 하고 지방에서 경기를 많이 하고 혹은 해외에서
경기를 하고 저녁에 경기를 하고 유럽에서 하면 새벽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이 없으면은 계속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운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하고 나면은 잠깐 쉴 수 있는 하루 정도의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대한체육회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코리아우스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내가 잘 이해를 해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못 가긴 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거를 중시 잘 하신다고 하면 재밌는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대한체육회 마케팅실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다 순환 업무를 하는데 저는 마케팅 담당관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마케팅 업무만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수요가 났을 때만 뽑는 게 별정직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별정직 지원했을 때는 마케팅 담당관이 처음으로 생겼던 포지션이었고 해서 다른 정규직 뽑을 때랑 같이 이제 채용을 진행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 한 8월 정도에 선발 공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원 서류를 내고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나면 2차로 필기 시험을 보는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통과를 하면 1차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1차 면접 통과하고 최종 면접이 2차 면접이고요. 2차 면접까지 통과하고 나면은 체육회에 이제 정식적으로 입사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차 면접 때는 뭐 영어 면접이라든지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의를 질문해 주셨던 것 같고, 2차 면접 때는 이제 실제로 체육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면접관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체육회 근무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서류 합격 꿀팁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영어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 이력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갑자기 딱 지원 발표가 나왔을 때 크게 무리 없이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필기 시험을 보게 돼요. NCS라는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별정직이어서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현업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흔히 아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현업으로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말에 시간 잘 내셔가지고 책 열심히 풀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면접 합격 꿀팁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더 잘 다가가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있지만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듣는 꿀팁이 제일 최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런 루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행정 전반, 그다음에 국제대회 파견, 이런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육회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시고 그런 이벤트나 워크숍이 있을 때 꼭 참여하셔가지고 대한체육회 현직자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회와 좀 가까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체육회 전반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체육회 마케팅실에서의 조금 더 필요한 역량은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내고 성적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을 하고 이 선수를 좀 발굴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올림픽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선수가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도 담당자로서 외국어를 좀 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IOC와 소통을 한다든지 코레오스에 갔을 때 조직위원회랑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 있는 뭐 베뉴 담당자 프랑스인이어도 영어로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저희 마케팅실에서는 저희 마케팅 협업도 있지만 후원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원사에게 이제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 그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하는 어떤 PPT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그런 멋진 선수를 육성해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이나 그런 무대에서 우리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런 선수를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스포츠 센터, 스포츠 학교 같은 그런 패실리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국제 스포츠에 참가하는 그런 모습이 크기 때문에 엘리트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지는 못할 정도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거기에서 정말 특출난 탤런트나 재능이 보이는 분들에게 선수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싶고, 거기에서의 꿈 넘어 꿈은 이제 마지막 제 꿈인데 IOC 위원장이 마지막에 되고자라는 그냥 마지막 꿈을 꿨어요. IOC 위원장의 역할이 올림픽 폐회식 때 올림픽 폐회를 선언하고 그 다음 올림픽 조직위에다가 그 올림픽 길을 이양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소중한 사람을 모시고 올림픽 폐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마지막 꿈 넘어 꿈입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를 처음 주셨을 때 이런 게 정말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이런 플랫폼들이 없을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뭐 어찌저찌해서 현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새롭게 꿈을 꾸는 대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의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스포인이라는 인터뷰를 제안을 받게 돼서 스포츠 산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제 경험에서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꿈을 꾸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도 더 발달해서 미국 부럽지 않은 그런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될 수 있는 헌순환의 촉매제가 스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